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등부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 송지혜입니다. 네. 일단 먼저 중등으로 올라가면서 아니면 중등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방학 동안에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CNA 논술은 어떤 준비를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벌써 많이들 이제 거쳤을 테고 느꼈을 테지만 수행평가에 대한 걱정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과목에서 굉장히 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수행평가를 보게 됩니다. 일단은 기말고사, 중간고사의 일주일 전까지 어, 다양한 수행평가가 어, 그, 준비가 되게 되는데요. 그런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 수업이 어떻게 도움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술형 평가 역시 중1, 2학년 학생들에게는 어, 과제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음,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점점점 학교에서 서술형 평가를 되살리고 있고, 특정 일부 학교들은 서술형 평가만으로 시험을 치르기도 하는데요. 서술형 평가가 사실은 어떤 요구사항이나 조건을 제시하는지를 파악해서 접근을 해서 아주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아이들이 지금까지 문제풀이의 유형에 있어서 좀 오지선다형, 선택형 이제 답안을 고르는 문제에 굉장히 익숙해 있다 보니까 훈련과 이제 그 자신감 형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CNA의 토의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는 서술형 평가로 이루어져 있기에 학교별 이제 지필 평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2, 중3 그 학생들에게는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다른 여러 가지 교과에서의 수행평가도 그렇고요.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염려,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능력도 짚어보면서 CNA 커리큘럼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지선다형의 문제를 풀 때에는 사실은 조금은 어, 등한시하게 되는 능력이 말하고 쓰는,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를 여러 번 같은 그 방식으로 조건을 맞춰서 이제 표현해보는 그런 방법을 연습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좀 자신의 자신감이 없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런 부분을 많이 현장에서 느끼게 됩니다. 처음 이제 집필고사 준비할 때나 아니면 수업을 들어오게 되는 신입생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어려울 게 없다는 사실은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게 되는 데까지 시간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 여러 번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 내에 조건을 갖춘 글쓰기를 해나가는 연습도 계속 반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주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 같은데, 네, 일단은 저희 워크북도 보여드리겠지만, 워크북을 이제 풀기 전에 하는 독서 일지, 독서 기록을 남기는 데 있어서 가장 매번 요구하는 것이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본인이 어떤 질문을 갖게 되었는지입니다. 그런 질문을, 어, 그 만들어 보게 하면서 사실은 주어지는 질문에 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읽은 책에 대해서 공부한 주제, 분야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나 궁금한 점 같은 것들을 계속 형상화하는 실체를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만들게 되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훈련인데요. 그런 훈련이 계속 되어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생활기록부, 고등학교에서의 생활기록부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자신의 탐구 활동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생겨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는 활동도 꾸준히 이루어져야겠죠. 네, 중등 과정에서요. 네, 그다음에는 중학교의 그 학생들이 초등학생들과 달리 굉장히 능숙하게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좀 추상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화라고 하죠. 추상화라고도 하고요. 대상의 여러 가지 대상의 공통점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서로 다른 대상들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 너머의 것을 추론하는 능력, 그리고 주어진 자료, 그리고 보여지는 정보,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이것이 올바른가, 아니면 다른 시각의 관점에서의 사고는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이 중등 과정에서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중등 과정에서의 시험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과 활동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활동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교과 활동에 앞서서 아니면 고등학교 시절에 그 고등학교에서 마주하게 될 융합적인 그 그 과목과 교과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화, 비교, 추론, 비판적 사고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여기 앞에서 말한 여러 활동들과 다 연결되는 것이지만 표현, 그리고 탐구, 그리고 뭐 비판적 사고, 이 모든 것에는 자신의 사고를 믿는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 토대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역시 사실은 오지선다형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것으로는 사실 발전시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이 필요한 이제 중등과 고등의 여러 가지 과제들, 이것들을 실제로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보여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수업과의 연계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입시 저도 변화에 대해서는 살짝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신이 5등급제로 변화하면서 전 과목이 이제 10% 안에 들 수 있는가를 만약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면 이제 2등급으로 삐끗하지 않는 그런 배경지식 과학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고요. 등급 내에서의 경쟁력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쟁력이 뒤에서 보여드릴 음, 사실 수시, 정시를 모두 노릴 수 있도록 좀 생기부를 탄탄히 채워나가는 그런 어, 준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그 내신 5등급제와 더불어서 발표된 변화죠. 논서술형 평가 비중이 확대된다라는 점이 큰 변화이죠. 이제 그 서술형 평가가 원래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 잠시 지필 평가에서는 이 비중이 좀 줄었던 학교들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사실은 수능도 서술 평가를 도입한다는 이런 계획이 안내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논서술형 평가가 객관적으로 가능한가, 학생들이 이것에 적응하는 시간과 이제 단계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평가가 계속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수행 평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런 그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대로 배우고 그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통합형 수능인데요. 선택 과목이 없어지는 국어, 그리고 수학과 그다음에 과학탐구는 적진 않았는데요. 통합사회로 응시하는 사회탐구라는 점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이 부분에서 내신과 다른 또 수능도 난이도가 어떨지는 봐야겠지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어, 이런 상황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어,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그 생활기록부의 습득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음, 이건 이제 저희
출처에 나와 있지만 세종교육청이 제시한 생기부의 주제잡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이과를 제외하고 이제 경제나 경영 분야에 대해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핵심 키워드를 활용한 대주제라고 해서 소비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러한 탐구 활동을 계획하고 학교에서도 제시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활동을 자신이 스스로 탐구의 그 과정, 단계를 설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에 대한 학습을 해나갈지, 연구 조사를 해나갈지, 연구 보고서를 써나갈지, 음, 뭐 개인이서 아니면 팀 프로젝트로 이 연구를 진행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그 성과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지, 학생이 배우고 얻은 능력과 그다음에 또 키운 자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활기록부에 꾸준히 기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학생의 생활이 이제 펼쳐져야 하는데요. 거기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소비와 관련해서는요, 구매 행동 과정에서 소비자의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이에 대해서 학습 보고서를 쓸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신용카드 데이터로 품목별 소비 현황을 분석하고 나서 이에 대한 어, 시대별 아니면 어, 계절별 물론 시사점을 조사할 수도 있겠죠. 또 관심사에 따라서 친환경 소비를 위한 제안자가 되기라는 연구를 해나갈 수도 있는데요. 네, 다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경영 분야인데요. 기업 재무제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다음에 기업 퇴사율의 증가 문제에 대해서요. 어떻게 직원들에게 회사와의 연결감을 느끼게 할 것인가 하는 경영 관련된 연구 보고서 작성하기. 네, 이런 것들을 연구 활동으로 뽑아서 자신이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자신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런 준비 과정을 위해서는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이 흥미있는 분야를 찾아서 그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주제, 자신의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찾아 나가는 것부터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에 대한 여러 배경 지식을 가져야 될 거고요. 이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호기심, 그다음에 또 지적인 어떤 자극을 원하는 그런 학생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중학생 때부터 탐구 활동이란 어떤 것인가, 자신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부터가 먼저 단계겠지만, 그 다음 단계는 자신이 궁금해하는 혹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쓴다거나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 자기 주도적인 탐구나 이제 연구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는 그런 단계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수행평가, 말씀드렸던 수행평가인데요. 이 부분은 중등 과정에서의 예시를 모아서 선생님들끼리 같이 모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3학년 나와 있지만 뒤에도 이제 다른 학년도 있겠지만요. 서평 쓰기가 2학년, 3학년쯤 되면 이제 학교들이 서평 쓰기의 방법을 연습해보고 그에 대해서 수행평가로 시간 내에, 1시간 안에 혹은 뭐 준비를 해오는데 자료는 볼 수 없게 해서 한 3차 시에 걸쳐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서평과 독서 감상문의 차이를 익힌 다음에 진행되는 활동인데요. 서평, 비평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수업 현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방법을 알려준 다음에 학생들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도 쭉 보게 되시겠지만 서론, 본론, 결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요, 뒤에 부분에 국어, 다양한 관점에서 비평문을 쓰기. 라는 부분에서도요, 비평문을 다양한 관점에서 써라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 3학년에서 절대론,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적 관점을 배운 다음에 수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골라서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라라는 키워드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자신의 해석과 생각이 드러나야 된다. 근거가 타당해야 한다. 근거가 몇 가지 이상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처음, 중간, 끝에 구조를,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몇 자 이상이어야 한다.
네, 제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굉장히 상세하게 제시가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수행평가를 작성 할 수 있는 조건을 얼마나 제 자신이 잘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희 초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루브릭이라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도 우리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네, 다음 쭉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빨리 지나갈 예정입니다. 네. 사회에서는 주제 글쓰기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주제를 그냥 조건을 다 이제 명시하진 않고 그냥 다 모아놨습니다. 인구 문제, 노동 문제, 정보화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시면 난이도가 꽤 있는 그런 글쓰기가 요구된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조사하는 시간을 따로 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 자료를 수업 시간에는 보고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음, 어떤 경우에는 미리 주제가 나왔을 때 글쓰기를 해서 이것을 달달달 외워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이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사실은 어, 주제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건에 맞는 글을 시간 내에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사실은 어, 가장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어떤 해결책이겠죠. 이 논술 그 평가에도 대학별 입시 논술에도 필요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사회적 평가인데요. 이것은 이제 조건들을 명시한 부분입니다.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서요.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고등에서의 아까 잠깐 보셨던 그 생기부에 필요한 창체 활동에도 이런 부분에서 브랜드를 연구하고 브랜드가 사회에 기여한 사례를 조사하고 하는 그런 활동이 연결되고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중학교에서의 수행평가가 이제 고등에서의 당연히 이제 활동과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사실 탐구 조사에서 자신의 성과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연습을 중등 수행평가에서 이제 대비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역사이고요. 네, 제국주의에 대항한 민족운동 보고서 쓰기, 네, 뭐 삼국통일의 의의와 한계 등등이 있네요. 네, 도덕도요. 정부와 시대의 통일 관련된 주제고요. 네, 과학 수행평가, 기술 수행평가도 네, 글쓰기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은 영어 수행평가 중국어도 넣었는데요. 이는 좀 사실 CNA의 글쓰기랑은 조금은 거리가 있는 부분일 수 있지만 그래도 참고하십사 합니다. 네, 다음은요. 예체능 역시 글쓰기로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되는 활동들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네, CNA 수업에서 이 활동들에 어떻게 연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초등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텍스트와 친숙해지면서 책을 읽는 데에 거리가 좀 없고, 그다음에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책에 대해서 어, 그 아주 활발하게 말하기를 진행할 수 있고, 글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학습에 필요한 태도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한 학습도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텍스트의 난이도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거리감을 없애는 활동들이 많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등이나 고등에 가면 텍스트 자체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난 주말 수업에도 아이들에게 말을 했던 부분인데요.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푸는 연습을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까지의 그 텍스트의 난이도를 중학교로 끌고 내려와서 그 문제를 풀거나 텍스트를 접하는 것이 아이들의 소화력에 있어서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수능의 텍스트를 중등 1학년, 2학년에게 문제를 풀라고 제시하면서
정답을 맞추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 똑똑하니까요. 그런데 그 텍스트를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또 1등급을 유지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독해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는지라는 부분도 굉장히 어, 꼼꼼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중등에서의 텍스트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어려워지면서 그 텍스트를 완벽하게 독해낼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점검해 나가면서 점차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고등 수준의 텍스트로 이제 접근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 커리큘럼을 좀그 난이도를 학년마다 조금씩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짜고 있고요. 3학년 때까지의 텍스트, 즉 저희가 저희 이용하는 삼정도서와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워크북을 소화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 고등학교 수준의 텍스트에는 이제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단계가 상향되는 그러면서 분야도 계속 나선형 교육 방식으로 같은 분야를 반복하되 수준은 계속 올라 게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세를 기점으로 좀 단순 반복적인 혹은 일상에서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했던 그런 뇌의 활동이 아까 말씀드린 추론이나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까지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구조 변화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 아이들이 좀 단편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맥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 나이에 맞게끔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아이들이 그 능력을 이제 그 고차원적인 추상적 사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 좀 지점을 목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학습 수준에 맞는 배경 지식을 기르는 것도 CNA 수업의 주안점이고요. 그리고 여러 분야의 지식이 융합되고 심화되는 고등의 교과서, 새로운 2025년 교과서를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학년 때의 세계사나 3학년 때의 한국사에 미리 한 반걸음 정도 앞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는 또 국어의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2학년, 1학년 때의 문법을 1학기 안에 끝낼 수 있고요. 2학년 때의 문법도 2학기 안에, 3학년의 문법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서 계속 배우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독서를 통해서 사실 교육과정의 내용을 교과서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교과서의 내용을 좀 체득하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 수업의 특징은 발표나 토의,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말하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한정된 시간 안에 준비 시간이 거의 없는 상태로도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말해 나갈 수 있는 자신의 지식을 소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렇게 기를 수 있게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와 글쓰기 같은 평가 방식에 자신감을 갖게 되겠죠. 네. 그런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로 독서와 토익 토론, 논술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인데요. 네. 사위일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서를 통해서요, 비문학과 문학의 도서를 골고루 읽어 나가면서 비문학을 통해서는 사실적 독해, 그다음에 이어질 내용이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방식을 추측하는 추론적 독해,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은 어떤지, 반박을 한다면 혹은 찬성한다면 어떤 근거를 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만들어 보는 비판적 독해, 그다음 창의적 독해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문학에서도 위에 나타난 그런 그 활동들이 이루어지겠지만 또 하나의 이제 공감적 이해를 통해서 문학에서 시나 소설 같은 경우라면 시대나 시인, 시적 화자나 아니면 소설 속의 인물들을 이해하거나 비판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현대 사회와 연계해서 현대의 우리 생활과 같이 연관지어서 사회적으로 문학의 주제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연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토의와 토론인데요. 토의는 이제 말해볼까라고 하는 그 스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토론은 토론해봐라는 그 꼭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구술해내는 능력 키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파악하고 이해해서 이것을 수용하고 혹은 비판하는 능력. 그때 비판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함께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 주신문이나 아니면 선정도서의 자료들을 혹은 지난 과정에서 배웠던 정보들을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나가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논술인데요. 논술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논설문에 해당하는 주장과 근거로만 이루어지는 글쓰기를 생각하실 텐데 그것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다양해지고 있는 수행평가 유형에 맞춰서요. 이 독서 감상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점을 바꿔서 서술자를 바꿔서 소설을 써본다거나 아니면 소설 쓰기, 고쳐 쓰기 아니면 또 뭐 시의 경우에는 시 비평문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쓰기를 통해서요,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사고력을 가질 수 있으면서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표현력까지 길러가게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전체 커리큘럼을 만드는 그 주안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독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을 1년 커리큘럼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빠짐없는 배경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제, 사회, 과학, 네, 문학도 현대문학 고전문학 이런 것들을 한국 단편문학, 장편소설 이런 것들을 쭉 망라하는 배경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분야로 커리큘럼을 짜고 있고요. 그리고 2028년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교육과정 이 교과서가 나오면 또 한 차례 저희 커리큘럼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각 학년의 수업 진도와 수행평가 일정 같은 것도 고려해서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네, 고전 양서와 신간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매년, 물론 좋았던 도서는 계속 유지를 하지만 또 신간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커리큘럼 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도 지금 표로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동서양 고전과 현대소설, 비문학, 문학 이런 것들을 골고루 조화를 이루게끔 커리큘럼을 짜고 있고요. 특히 한국 단편 소설 같은 부분은 학생들이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주제에 대해서도 거리감을 느끼거나 이해하기 힘들다 느껴서 좀 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학년마다 한두 권씩 계속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넣어서 읽어보고 현대 소설과 근현대사에 대해서 어, 거리감을 좁힐 수 있게끔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커리큘럼만이 아니라 이제 커리큘럼 속에는 워크북 편제도 들어가게 될 텐데 도서를 선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책 읽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 읽기를 숙제로 이제 하게 되면서 숙제와 그다음에 현장 수업에서의 활동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독서를 하는 것이죠. 독서가 독서로 끝나게 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추론적 사고라든지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까지는 확장이 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 어렵다는 것은 아니고요. 읽은 내용이 이해가 된다면, 아, 그렇지, 맞아. 아니면, 재밌어. 아니면, 지루해. 여기서 끝나는 독서가 되기 쉽기 때문에 독서 이후의 활동, 독후 활동,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강사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1대1 수업이 아니잖아요. 저희 수업에 8명에서 10명, 12명까지 다양한 학생들의 사고, 와 그다음 활동을 함께 지켜보면서 경청하고 그리고 자극받고 그리고 그 학생들과 협업을
나가면서 뭐 여럿이서 토론하는, 둘이서 얘기하는 하브루타 방식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 토론 토의를 거치면서 이렇게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읽은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소통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것과 좀 그 효과적으로 그 사고를 나누는 그런 시너지 효과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아까 좀 수행평가나 아니면 좀 그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함께 오지선다형 평가도 마찬가지로 대비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필평가에 대비하는 CNA 수업의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분원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국어 역사에 대한 지필평가의 내신 특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출판사별로 반을 편성해서 학교별 출제 경향을 숙지한 강사들의 이제 지도에 따라서 학교별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서 혹은 단원 정리를 해나가고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면서 국어 내지는 역사의 공부법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내신 특강으로 지필평가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는요. 논술형 평가에 대해서는 CNA의 수업 자체가 이 논술형 평가, 서술형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까 보여드린 수행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인데요. 워크북에 말해볼까와 논술해봐 문제 유형이 수행평가를 겨냥해서 그런 문제 유형과 문제가 요구하는 그 조건들을 모두 이제 갖춘 상태로 출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말해볼까를 한 주에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8개에서 9개 정도 풀어오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답안을 구성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어, 생각하고 수행한 뒤에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자신의 답변을 제 토의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강사의 평가 아니면 뭐 조언, 보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어진 조건에 얼마만큼 맞는 답변을 한 것인지 이것을 점검해가고 평가해가는 그런 이 활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매달 다른 유형의 수행평가 문제를 접하고 있는 셈이고요. 네. 그러면서 수행평가 대비하면서 동시에 논서 수련 평가도 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인지까지도요. 이제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고요. 그리고 글의 구조를 잡고 개요를 짜고 그리고 시간 내에 작성하고 평가하고 이를 가지고 강사의 첨삭, 평가, 조언을 들으면서 자신의 글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이 중등 수업 진행 과정의 그 전체적인 과정을 말씀드릴 텐데요. 1학년은 정규 수업은 독서, 토론, 토의, 토론 논술, 그리고 논술 쓰기와 첨삭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더해서 각 분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부교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국어 문법이나 그다음에 또 수능 비문학의 문제풀이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신 특강도 1학년에 시험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내신 특강이 열리게 되고요. 2학년, 3학년은 시험 전에 2주에서 3주, 4주 정도까지 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내신 특강을 이제 그 개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체 교육과정과 CNA 수업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반걸음 앞서서 중등 교육 과정을 미리 좀 이렇게 접하고 익숙해지고 활동을 거기에 따른 이제 탐구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1의 경우에는 다른 학습 목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중1에서 다른 학년보다 좀 특징적인 학습 목표가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요, 시적 표현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소설을 다루게 되는데 이 소설이 거의 대부분 좀 내적인 갈등이나 외적인 갈등이 두드러지는 갈등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계몽 소설 비슷한 좀 약간 권선징악의 주제를 가진 어, 쉬운 구조의 소설이라는 것인데요. 음, 그렇기 때문에 소설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개념을, 단원의 개념어를 배우고 단원의 그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어, 그 예비 중일 과정부터, 베스트 컬렉션부터 계속해서 한 발 앞서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교과서 시 다보기를 통해 시의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고요. 교과서 소설 다보기 1, 2를 통해서 소설의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소설 속 갈등, 구조, 그다음 주제 파악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해나갑니다. 책으로는 이제 선정 도서로는 서양의 고전인 변신, 그다음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런 단편선들도 꾸준히 넣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고전 소설로 박지원의 한문 소설 같은 도서를 넣어서 중1 과정, 중2 과정까지 이렇게 한 발짝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2의 경우에는 고전 문학과 그다음 내적 갈등 그리고 시적 화자 이런 것들이 좀 더 심층적인 심상도 있고요. 또 비유와 상징 같은 표현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 시에 대해서 시의 그 화자 혹은 시인과 그 시인이 살았던 시대상을 같이 연계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더 한 걸음 나아간 시 자체가 아니라 시의 배경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같이 이용해서 시를 분석하고 감상하는 그런 수업 목표를 이제 이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인을 만나다라는 책을 통해서 또 한글 창제의 원리나 소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도서를 이용해서 또 한 발짝 먼저 준비하게 됩니다. 중3은 근현대 문학, 그 다음에 현대 문학과 고전 시가를 대비하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단편 소설을 분량을 늘리면서 난이도도 좀 높여서 한국의 어, 역사와 관련해서 소설을 읽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고요. 난소봉이나 멋진 신세계 1984 등 한국사나 세계사의 흐름이 담겨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소설들을 읽으면서 작별하지 않는다도 이번에 넣게 되었고요. 무정 태평천하 같은 책들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문학과 사회와 역사와 경제 정치를 다 아울러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도덕, 세계사, 한국사도 이제 학년마다 이제 달라지는 그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한 걸음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도서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사는 2학년이 되기 전에 2학년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 나가게 될 학교 커리큘럼인데요. 2월과 3월에요. 그렇게 세계사 교과서를 읽으면서 세계사를 미리 좀 학습하고요. 그에 대해서 세계사와 관련된 주제들, 또 뭐 정치, 경제와 관련된 주제들도 있고요. 그렇게 도서를 그, 그 학년에 배우게 되는 과목과 연계해서 설정한 다음에 워크북을 이제 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간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나의 첫 지정학 수업이나 아니면 3학년에 나오는 법의 이유, 불안 세대, 네, 아니면 찬란한 멸종 같은 책들이 좋은 신간이 있다. 그리고 신간이 아니어도 좋은 책이 있다. 라고 한다면 강사들의 연구를 거쳐서 계속해서 워크북 편지를 바꿔 나가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생활기록부나 아니면 자신이 연구하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책, 신간을 충분히 접할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2월 선정도서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워크북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그 설명의 저희 그 수업의 소개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선정도서를 말씀드릴 텐데요. 죄송합니다. 네. 1학년은 국어 교과서로 토론하기 비문학편의 1권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음, 이 책은 사실 어, 보통의 CNA 수업과는 다르게 선정도서를 일주일에 한 권 내지는 뭐 2주일에 한 권씩 정하지 않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1, 2, 3학년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비문학에 해당하는 여러 영역의 설명문이나 논설문이나 다른 그런 글들을 어, 좀 취합해서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아이들에게 토론하기라는 제목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토론에 필요한 독해, 독해에 필요한 중심 내용 찾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 그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교과서야말로 굉장히 엄선되고 그것도 굉장히 뭐랄까요? 아이들이 중심 내용을 찾을 수 있게 한 문장 한 문장 철자까지도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각색하고 좀 더 이제 뭐랄까요, 다듬어서 실어놓은 글이인데요. 교과서의 글들이야말로 아이들이 좋은 글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는 가장 좋은 교본입니다. 그래서 1학년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비문학편의 텍스트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중심 내용을 찾고 그 글이 어떤 구조로 쓰였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원래의 선정도서를 가지고 하는 수업보다 훨씬 더 이제 독해나 그다음 독해를 통한 문제풀이, 글의 핵심을 파악했느냐, 그리고 키워드가 어, 들어간 답을 썼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훈련이 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학년의 도서인데요. 과학 분야입니다. 분원마다 조금씩은 이제 순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궁금하신 경우에는 문의가 필요하실 것 같긴 한데요. 2학년의 좀 전반적인 과정은 과학이고요. 종의 기원, 음, 네, 진화론을 다루는 책이죠. 모든 생물의 자유를 선언하다이고요. 나쁜 과학자들이라고 해서 과학 실험, 인체 실험의 역사나 사례에 대해서 다루는 책입니다.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을 두 주차에 걸쳐서 진행하는데요. 2학년의 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가 올라가는 만큼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을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주제도 좀 더 심화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무엇보다 독서의 부담이 조금씩은 줄어들 수 있게끔 그렇게 어,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과학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음, SF 소설로 과학적인 상상력을 키우는 그런 연습을 하는 그런 주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학년의 선정도서는 워크북의 주제는 삶의 존엄을 지키면서 나갔다는 것인데요. 선정도서 역시 읽기 분량을 염두에 두고 절반씩 좀 나눠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은 인권 정치에 필요한 법의 이유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요. 3주차, 4주차는 이토록 다정한 개인주의자, 한교진 작가의 책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5주차는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의 소설을 가지고 우리 현대사의 인권이 얼마나 유린된 적이 있으며,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필요했는가, 변화가 이루어졌는가까지를 짚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하실 워크북의 경우에는 잠시만요. 워크북 실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변경하겠습니다. 네. 처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은 도서를 읽고 나서 이 모든 워크북을 수행을 해와야 합니다. 그 숙제 분량은 차례에 페이지 안내에 다 나와 있고요. 일단은 독서 기록표를 통해서 매주 독서록에 해당하는 그 준비 과정을 여기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 제목 읽은 날짜 말고도 주제를 파악해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뭐 인상 깊은 구절, 그에 대한 나의 생각도 있지만 7번 이 책을 읽고 갖게 된 질문이라는 그런 부분을 수행하면서 내가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 탐구하고 싶은지를 책마다 하나씩은 계속 좀 만들어 나가면서 쌓아 놓게 되게 되겠죠. 앞으로의 독서 계획 같은 것도요. 이거는 뭐, 좀 초등학생들은 앞으로도 책을 열심히 읽을 것이다. 이렇게 써가는 경우도 있는데, 실은, 어, 강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책에, 그게 뒤에 편제되어 있는 부분에도 관련된 관련된 추천 도서가 있지요. 그 추천 도서를 읽으면서 어, 어떻게 지금 읽은 책에 대한 나의 지식을 키워나갈 것인가를 적는 것이 독서 계획입니다. 이 독서 계획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어떤 토론을 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 책과 관련된 다른 책들을 어떤 방식으로 읽어나가고 싶다거나 하는 그런 계획을 적는 부분입니다. 강사도 사실은 수업에서 아이들이 만약에 지금 한국사를 배우고 있는 중3 학생들이 있다면 중3의 한국사를 미리 읽었다는 점과 더해서 최태성 선생님의 역사의 쓸모를 더 읽어나가면서 역사에 대해서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 에세이를 써보겠다. 최태성 선생님 그 작가처럼 한번 역사 에세이를 써보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활동이 이어져서 독후 활동으로 좀 확장되도록 그렇게 계획해보는 부분이고요. 그건 수업 시간에도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행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각각의 그 워크북 편제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드리면요. 도와줄까로 배우게 되는 주제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고요. 이말하니로 한자어나 한자 성어에 대해서 좀 어려운 것들을 좀 매주 한 5개씩의 한자 성어와 그리고 5개나 뭐 10개 정도의 한자어를 쌓아 나가면서 어휘력을 좀 점검한다, 키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읽었니라는 부분을 통해서는 그 책을 잘 읽어왔는가, 음, 사실적인 독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독서를 다 한 다음에 이 잘 읽었니라는 부분을 수행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어느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인지를 기억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다시 한번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말해볼까부터가 저희가 숙제를 해온 다음에 토의로 수업에서 이제 진행하는 어, 협동학습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전체 스텝은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스텝 1, 2, 3 중에서 3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시문이 나와 있어서 정보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한 다음 그 답이 적당한지 적절했는지를 수업 과정에서 계속 점검하고 보완하게 되는 그런 수업입니다. 네, 그거 편제인데요. 처음에는 읽은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을 주로 출제해서 사실적인 독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논리정연하게 깔끔하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정리할 수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처음은 제시문을 바탕으로 사회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진화론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악용했는가, 왜곡했는가를 이제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서는 진화론과 사회진화론의 차이점, 이것도 말씀드린 이제 그 추상적 사고가 이행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다윈의 진화의 본질과 사회진화론의 우승열패, 약육강식이라는 그러한 그 결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사회진화론을 비판해보는 비판적 사고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는 사실은 진화론만을 읽어왔을 때에는 독서만으로는 수행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배경 지식에 필요한 사회진화론까지를 이제 워크북에서 제시하면서 정리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비판하게 하는 거기까지 독후 활동이 확장돼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해봐는 사실 토론해봐를 대체해서 이런 활동해봐가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술해봐까지 글쓰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네. 음, 또 국교토 비문학도 좀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국교토는 네, 이 부분은 건너뛰고요.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공간의 비밀 해서 공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교과서가 이제 주제별로 비슷한 텍스트들을 모아서요. 읽어보게 하고 줄도 치게 하고 중심 내용을 찾아오게 한 다음에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아까 말씀드린 1학년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사실적 독해를 충분히 꼼꼼하게 하는지 이것들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2번에서 넘어가서 1-2번에서는 과학적 원리를 잘못 이해한 학생은 누구인가라고 해서 이것도 오지선다형의 문제, 제시문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 그런 작업극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쭉 내려가서 이 활동을 토대로 그 수업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교과서의 그 텍스트를 가지고 주제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를 토대로 어, 다양한 텍스트를 접하게 된 다음에 이렇게 교과서로 토론하기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보고요. 그리고 글쓰기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 네, 교과서로 논술하기 이런 진행 과정을 거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2월 달 커리큘럼에 대해서까지 설명드렸는데요.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